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심리TV의 화탁지입니다. 이제 23년 개묘년 이제 일간별 운세는 아직 안 해드렸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내년에 일간별로 어떤 인연과 어떤 사람과 인연이 될지에 대한 인연법에 대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제가 명리 공부한 이후로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피곤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서 온 거구나라고 그런 어떤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왜 왔는지를.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인연법에 대해서 하면 좋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 일간도 있고, 이거는 제가 뭐 하면서 이런 분 만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또 일간별이지만 이 사람을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의 그 사주 원국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모든 본인에게 만나게 될 인연은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을 통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이유를 생각하면 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나? 이걸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그 영화 그 짧게 하는 그 유튜브에서 본 영화 중에, 일본 영화였는데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목도 아마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다 이걸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가 남편의 우울증의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그때 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 이유보다는 지금 남편에게 우울증이 온 게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웹툰 작가였는데, 예, 그 남편의 우울증을 본인의 그 웹툰에 쓰면서 그걸로 뭐 유명해졌다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축약해 놓은 걸 봤으니까. 제가 평상시에 인연에 대해서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생각하는 것과 저랑 똑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은 만나고 살 수 없어요. 좋은 사람만 만나고 사는 사람은 평생 애기로 살아요. 그래서 자신을 좀 힘들게 하는 인연도 만날 수 있는데, 그 인연을 통해서 인생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책에서 악연 대처법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쓴 글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 어떤 방송에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어때요? 근데 본인의 기운이 끌어당기게 되는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어떤 같은 패턴의 사람을 만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본인이 끊어낼 수 없는 어떤 고리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악연 대처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를 뭐 저거는 틀려라고 할 그거는 아닌데, 본인하고 맞는 어디까지가 맞는지는 사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거든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저런 사람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실제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만났을 때 인연이 꼬이게 되면 사실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이게 되는 게 인간사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났을까? 왜 그럴까? 이런 식의 자꾸 후회나 한탄은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그게 훨씬 발전적이에요. 제가 이제 한 부분을 읽고, 어떤 타인을 만나든 그 사람을 관찰해서 피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계획한다 해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게 세상이다. 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되 디테일은 순간순간의 인연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과감하게 내맡길 수도 있어야 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기로 다짐하면서 말이다. 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건 사실은 내가 끌어오는 거예요. 서로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남 탓만 하다가 본인의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셔라 하는 의미에서 드리고,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 이것도 정확하게 들어가면 남자, 여자도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주 원국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사람의 수만큼 사실은 사주는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나의 사주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사주는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서쪽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끌어당기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동쪽으로 가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극복하고 도움받을 거 도움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네, 간목부터 가겠습니다. 자, 정인겁제예요. 내년 개묘년에. 자, 그 개수가, 천간의 개수가 무토랑 무게합을 해요. 그러니까 지지는 상황이 많이 변하지만 천간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변하기는 하지만 내 마음 먹은 대로 현실에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지가 더 복잡하죠. 자, 간목들은 일단 내년에 본인들이 느끼기에 조금 편안한, 뭐 지인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배울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정인과 편인의 큰 차이가, 편인은 홀라당 믿어버리는 거예요. 의심할 땐 의심하다가 홀라당 믿어버리는 건데, 정인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으면 좋은 거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 편재랑, 무토인 편재랑 정인이 합을 한단 말이에요. 편재랑 정인이 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시야. 그리고 이제 1차원적으로 느끼기에는 저 사람 나에게 좀 도움을 주려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지지에서는 이제 겁재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같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홀라당 빠지진 않지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지지에서의 겁재 관계는 내가 나눠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겁재를 너무 내 걸 뺏어가는 사람 측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 걸 나눠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겁재는 주변에 본인에게 몰려드는 주변 상황들이 경쟁자도 많고 또 친구들도 많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의 것을 나눠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만날 사람은 정신적으로 나에게 어떤 성장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선생님이나 조금 나보다 연장자의 개념으로 들어오거나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하고 뭔가를 같이 하거나 내 거를 줄 수도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돼요. 이제 반대로 을목은 편인하고 비견이죠. 제가 봤을 때 을목들이 훨씬 더 내년에는 사람에 대한 충성도가 더 셀 것 같아요. 이 비견이라고 하면 진짜 내 것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는 뭐냐면 나눠주면서도 그래, 뭐 이거는 내가 뭐 주는 상황이면 줘야지, 근데 좀 아깝다, 이렇게 되는데, 비견은 그냥 계산 없이 주는 거. 근데 이제 편인이 무토랑 합을 해요. 정제랑 합을 한단 말이에요. 정제랑. 그렇다는 얘기는 편제는 좀 멀리 볼 수 있고 사교적인데 정제는 멀리 못 봐요. 그런데 편인이랑 합을 해요. 근데 그게 또 화라는 어떤 식상 쪽으로 또 빠져나가는데, 되게 또 더군다나 을목에게는 올해 임수보다는 개수가 훨씬 더 을목에게는 조금 더 영향력을 더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편인으로 들어올 때 장단점이 다 있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편인은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조금 부정을 해요.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정의는 좀 합리성을 써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를 알고 만나요. 근데 편인은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본인하고 어떤 코드가 맞는다 싶으면 홀라당 아예 되게 감정적이 돼요. 같은 인성도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비견,
이라고 해서 거의 나랑 같은 피를 나눈 형제나 되게 친한 친구나 이런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상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을목은 내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편인으로 들어오는데 비견이라고 해서 을목에게 그래 도움이 되는 사람 이렇게 되지만 이게 이제 개인의 사주에서 충을 맞거나 형이 되면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내 친구 같고 가족 같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을목 분들은 내년에 만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어떤 인간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훅 가지 않게끔 조심하셔라. 자, 병화. 정관정인이에요. 관인 쪽이네요. 병화에게 개수를 썩 안 좋게 얘기하는 그 측면도 있지만 그게 월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월생 병화냐에 따라서 개수가 화 기운, 뜨거운 기운을 좀 식혀주는 측면에서는 개수도 괜찮고요. 또 그 개수를 또 뭐 합이나 어떻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병화의 개수의 관계를 개수가 병화의 빛을 가린다 이렇게 정말 그런 월에 태어난 분들도 있어요. 병화가 같은 병화라도 모든 일간분들이 사실은 다 그래요. 같은 경금도, 같은 임수도 몇 월생이냐에 따라서 오행이 조금 더 좋은 오행이 있고 힘든 오행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 사주 원국에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십성으로만 갈게요. 자, 대신 내년에 개수가 이제 무토랑 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식신이죠. 식신하고 정관이 합을 한다는 건 안정돼요. 관인상생. 보통 정관, 정인이 들어올 때 결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죠. 안정된 어떤 나만의 그 관이라는 거는 그 공간, 그리고 이제 나 정착하고 싶어. 그리고 그게 인으로까지 가서 내가 누구로부터 보살핌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내년에 만나실 분들은 그래도 안정된 그런 관계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병화는. 네. 정화는 반대로 편관, 편인이에요. 조금은 음의 일간이 편 쪽으로 가는 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데 뭐 개수가 정화하고의 상당히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또 정화일간의 신강신약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런데 이 편관이 무토인 정화의 이제 상관하고 합을 하죠. 본인에게 무토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개수가 직접적으로 정화를 이렇게 치는 거를 무토가 막아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이 편관이랑 합을 한 거죠. 이제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병화보다는 정화는 조금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불안하다. 이 편관이 편인을 생하는 이런 살인상생의 관계에서는요. 일반 사람들이 10명이면 7, 8명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인연을 봤을 때 별론데 이렇게 하는데 한두 명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편성을 좀 벗어나요. 편적은. 그게 좋다 나쁘다를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 인생에 그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편관편인이면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 본인의 그 고집이 되게 많이 세져요. 다른 사람하고 내년에 정화일간들하고 얘기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정화일간 분들은 내년에 자기만의 생각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고집스러워져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들어온다 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말려도 안 들어요. 말을. 네. 편관이 편인을 강화시켜서 결국에는 이 편인이 내가 믿었고 나의 모든 거를 다 줄 정도로 내가 감정이 막 동하면서 믿어버리는 흔히 종교 중에
약간은 좀 그 사이비 종교라고 하나요? 그런 종교 쪽에 너무 맹신하는 그게 편관 편인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약간 맹목적인 관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조금 정화일관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개별적인 측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네. 내년에 제일 안정되어 보이는 느낌은 사실은 무토일 수 있는데 비견하고 본인이랑 이제 정제가 이제 합을 하죠. 그러니까 남자 무토일관 분들은 내년에 정제 정관이기 때문에 결혼, 정제 정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책임감이 있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무토에게는 뭐 간목이 어쩌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제 십성으로만 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의 인연은 내년에 무토 남자분들이 특히 있을 수 있고 여자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게합으로 화로 인성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무토일관 분들은 내년에 되게 책임감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면서 올해에 조금 편관 편인 때문에 편재 편관 때문에 무토가 힘들었으면 내년에 무토는 조금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수월한 관계로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성으로 빠져주기 때문에. 반대로 기토분들은 편재 편관이라 물론 이제 올해 임수가 기토를 좀 힘들게 한 것도 있죠. 아무리 정제 정관이라도 기토가 약간 이 체성이 좀 약한 토기 때문에 이 임수가 상당히 조금 기토를 힘들게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수가 임수보다는 기토에게는 만만해요. 하지만 지지의 이 묘가 네, 그 인목의 갑목은 갑기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을목이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줄 수 있겠다. 자, 기토 분들은 재성과 관이면 일단 책임감 쪽이 많이 발휘되는 관계예요. 내 힘이 많이 빠져요. 제 관 쪽은.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편재라고 하는 게 들어올 때는 사교적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좀 멀리 보는 그런 거거든요. 편재가. 그리고 편재 편관. 그래서 기토, 무토랑은 달리 기토는 안정되게 가는 관계보다는요, 조금 십성으로 봤을 때, 내 에너지가 많이 빠지는 관계. 좀 멀리 봐야 되는 관계. 지금 당장 뭐가 내게 되기에는 조금 힘든 관계. 하지만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금, 내게 버거울 수 있는. 근데 힘은 들지만 가능성은 이 개수기 때문에 보이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경금이 이제 식상생재가 되는데 이 상관이 개수가 무토랑 합을 하죠. 편인이랑 합을 해요. 편인이랑 합을 해서 본인의 사주 원국에서 좋을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관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정관인 정화는 극하고 무토랑 합을 해서 화로 가기 때문에 편관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회에서 용인하는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은 안 하고 그냥 만나고 있다. 그럼 내년에는 약간 파트너가 체인지되는 그런 느낌 있어요. 상관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렇게 내가 해왔던 관계가 좀 실증이 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틀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편인이라는 것과 합을 해서 편인은 그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많이 가요. 합리적인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이 가면. 그래서 약간 위험할 수는 있어요. 이 상관하고 편인과의 합이. 그리고 지지로 정제라는 거는 정제가 정인을 또 극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또 더군다나 상관은 자기의 그 원하는 거를 잘 표현을 해요. 잘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게 재성을 만났어요. 상관 정제. 그래서 경금은
내가 그때그때 나의 욕구를 드러내는 거에 부응을 해준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멀리 이 사람하고 잘 해봐서 이렇게 가는 관계보다 조금 순간적인 그런 감정이나 즉흥성에 있어서 만날 관계일 가능성이 많아요. 경금들은. 그거를 좋다 나쁘다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니고 본인들의 그거에 따라서 좋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쁘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잘못하면 순간적인 그 감정에 치우쳐서 만나 그 순간만 좋고 보자는 관계를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큽니다. 네. 자, 반대로 신금은 식신입니다. 그리고 무토랑 정인이랑 합을 하죠. 그래서 신금들은 경금하고 반대로 조금은 안정적인 그런 쪽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편재로 간다라는 거는 내가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것만 보지 마시고 본인하고 반대되는 일간 있죠. 신금은 경금은 비교를 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임수 볼게요. 겁재 상관이에요. 사실은 겁재도 그렇고 상관도 그렇고 물론 내년에 묘가 임수와 계수에게는 귀인이긴 해요. 천을귀인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귀인인 해에 누구를 만나면 다 귀인이냐? 아니죠. 이 귀인이 뭐 충을 맞거나 형으로 묶이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네, 오히려 귀인 일반인 맛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년에 한두 번쯤은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십성으로만 하니까요. 사실 이 겁재도 어떤 일간에 따라서는 그 도움이 되기는 해요. 원체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청간으로 들어올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겁재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안쓰러워 보니까 나를 도와줘서 나를 좀 힘을 보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관 안에 지장간 안에 식신과 식신도 들어있죠. 근데 아무래도 겁재랑 상관이 들어오는 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어떤 그 관계? 사람? 자, 무토랑 합을 하죠. 겁재가. 그러니까 평관. 정관은 내 나와바리. 내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평관은 거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만났던 범주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영역이나 다른 사람, 범주에 있는 생활권이 다른 사람일 수 있고, 상관 역시 뭐예요? 이 정관이라는 내 그 평상시에 일하는 그 공간을 뜨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알던 인연이 아니라 네, 새로운 인연 그리고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터전을 벗어나서 만나는 사람 그런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대로 개수는 그런 면에서 반대. 비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도와주면서도 자기 거를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면 여기는 그냥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느낌의 사람. 내가 그렇게 또 믿는 사람. 근데 이제 식신이죠. 식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관이랑 달리 식신은 내 나와바리 안에서의 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개수는 임수보다 훨씬 더 나랑 같은 동질감을 가지면서 내 또 식상 쪽이 또 감정선도 있기 때문에 그쵸. 식신은 또 내 행동력을 또 유발하는 사람이죠.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고. 식상 쪽은. 그러니까 개수는 정리를 하자면 내가 되게 나의 편이 돼줄 것 같은데 지지에서는 식신이라는 거는 큰 틀은 벗어나지 않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서 어떤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고, 식신이 또 행동력도 유발하니까, 이게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조금은 달라서, 제가 이제 식신이 들어오면, 남자분들은 사실은 식신이 들어올 때는 이게 재성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이 노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식신. 비겁 식신 쪽은 같이 놀기에 괜찮거나 어떤 일을 도모해야 하는 쪽이에요. 네. 그런데 위험성 여부는 그 임수 상관보다는 훨씬 더, 좀 낮은,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네. 제가 조금 이렇게 본인들의 일간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저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되는 다른 일간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본인에게 그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올지는 개별 사주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